포켓 사이즈에 맞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크게 만들면 뭐 옆빠짐이나 밑빠짐, 그다음 뭐 합유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너무 적게 만들면 보형물이 접힐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은 이러한 짤주머니, 캔너 퍼넬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보형물이 의사의 손에 닿지 않고 노터치 테크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봉봉성형외과 강민구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 올라간 3D 가상성형 상담 영상 다들 잘 보셨나요? 수술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고 고객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제 몸속에서는 진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담을 진행할 때는 실제 수술 영상을 보여드리지만 유튜브에서는 실제 수술 장면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 조직과 가장 유사하다는 통삼겹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삼겹살 단면은 인체의 피부 구조와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 이 삼겹살을 이용해서 실제 가슴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그냥 맨눈으로 수술하지는 않고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이 장비, 최신형 4K 내시경 스트라이커 1788입니다. 이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이 내시경이 필요한지 아주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겹살 가슴 확대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층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바닥에 보이는 층이 빨갛게 보이는 층이 이제 근육층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층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출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회복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할 때는 그 투메슨트 용액이라 그래서 지혈과 박리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용액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 상태에서 층을 갈라주는 겁니다. 포켓 사이즈에 맞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크게 만들면 뭐 옆빠짐이나 밑빠짐, 그다음 뭐 합유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너무 적게 만들면 보형물이 접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에서도 유두 있는 데까지는 제가 육안으로 보면서 박리, 그러니까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두 밑에서 밑선까지는 박리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겨드랑이 절개 이제 내시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시경의 퀄리티에 따라서 수술자의 피로도도 달라지고 출혈이라든가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내시경에서 물론 이제 여기서는 출혈점이 당연히 이제 보이진 않지만 그 위쪽 천장 쪽에 보이는 근막층하고 바닥에 붙어 있는 이 근육층하고 잘 분리를 하는데요. 내측 또 외측 아래쪽에 올라오는 중요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 혈관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하게 공간을 마련한 게 중요하고요. 또 외측에 있는 신경들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면서 공간을 마련을 합니다. 박리를 할 때 네.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더 이게 4K 장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혈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방 사이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지 않은 화면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출혈이고요. 근육 위에서 이제 올라오는 혈관들을 잘 피해서 공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박리가 됐으면 실제로 한번 충분히 공간이 돼 있는지 너무 넓지는 않는지 직접 체크를 하고 보형물을 넣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시경으로 박리가 잘 됐는지 위쪽에 지금 하얀 조직, 근막층들이 잘 붙어 있는 게 보이고요. 바닥에는 근육층이 깨끗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마련이 됐고요. 보형물은 이러한 짤주머니, 캔너 퍼넬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보형물이 의사의 손에 닿지 않고 노터치 테크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공간 안에 보형물이 잘 안착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형물이 잘 들어갔으면 이제부터는 층층이 봉합하고 마지막에 이제 스킨 본드로 처리하는 건데요. 스킨 본드로 이제 처리를 하면 드레싱을 할 필요가 없고 실을 제거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시기에 편안합니다. 층층이 봉합을 할 때 우리가 근막층을 열었기 때문에 근막층을 닫아주고요. 피하층을 닫아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피층을 닫아주고 끝납니다. 세 겹으로 봉합을 하고 마지막에 피부 본드로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봉합이 예.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겨드랑이 절개에서 이제 봉합이 층별로 되지 않으면요, 이제 함몰 흉터가 생길 수가 있고 워터 타이트한 크로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물 셀 틈 없이 봉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뭐 외부에서 균이 침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층별로 잘 봉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절개한 사람이 해부학적인 그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아니까요. 가능하면 당연히 의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수술한 사람이 봉합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근막층은 마무리가 됐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피층 봉합을 끝내고 피부는 본드로 처리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테이핑으로 보형물이 고정될 수 있게 초기에 이제 드레싱을 해주고요. 여기에 고정 브라를 입히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수술의 모든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단순히 삼겹살에 보형물을 넣는 시연이었지만 가슴 성형 수술이 몸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보신 것처럼 시야를 확실하게 확보해서 혈관을 피해 수술을 하면 고객분들이 겪는 통증은 확 줄어들고 회복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가의 4K 내시경 장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수술 전 상담에서 크리살릭스 3D로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수술 중에는 4K 내시경으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한다면 수술 후에는 다시 한번 고해상도 초음파를 통해서 보형물이 제 위치에 잘 자리 잡았는지 주변 조직은 문제없이 잘 회복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추적 관찰을 진행해야 비로소 만족스러운 가슴 성형이 완성됩니다. 막연했던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이나 저희 병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